아낀다고 덜덜 떨려로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넥스트. 역사는 드라마다. CNTV.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문화 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해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인데요. 예술과 음악의 생활화를 과제로 삼아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고유의 자산을 확충하고 있죠. 오늘 공간의 재탄생이 살펴볼 공간도 이러한 예술도시 대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지역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창동에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간이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아트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낙후된 구도심에 있었던 옛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이 공간의 첫 번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를 이제 제조하는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그 6.25 당시에 다른 이제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다 파괴되고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대구 예술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의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산업유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연초 제조창.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이 건물이 다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으로요.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실험적 예술 창작의 중심이 되면서 창의적 작가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허브가 되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막 확장하기 시작한 신진 작가나 청년 작가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전시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힘인 지속 발전성을 만드는 것이죠. 대구예술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 창작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의 경우에는 매년 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망건당이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성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에 몰두해 우수한 창작물을 생성하게 도움을 주고요. 신진 작가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등용문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술적 영감이나 대구를 기반으로 한 예술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창작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작가들이라기보다는 특정된 장르의 작가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작가의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 이제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 전시에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할 때 자신의 거점 공간, 즉 작업을 하거나 그 영감을 얻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야말로 예술인들을 빛나게 해주는 필요이자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을 작업실이 아닌 레지던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일상과 비일상이 혼재하는 예술가들의 공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작업 공간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안정감인데요. 이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입주해 있는 작가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대구만이 지닌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드는 안정적인 기분들이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대구 예술발전소에 입주한 작가들을 만나다 보면 유난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실험과 도전. 자신이 품고 있던 영감을 예술로 또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 입주하면서 예술 작가들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작가들과 소통하며 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얻고
작가들은 시민들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죠.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초 제조창의 별관 창고였던 덕에 대구예술발전소는 작가들에게 크고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의 세계가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공간은 정말 예술 작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탐나는 공간이죠.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삶의 가장 가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했던 노동의 공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술 공간.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예술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YB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관도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서는 옛 이야기에서 만들어낸 공간도 있는데요. 만권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고려 충선왕 때 세워져 문화교류의 중심적인 구실을 해왔던 독서당을 오늘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곳입니다. 만권당은 고려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인데요. 오늘날에도 이곳에 모여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시와 산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2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느 도시든 번영과 쇠퇴라는 시간의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낡고 빛이 바래지기 마련인데요. 대구예술발전소의 원형인 연초 제조창이 있던 수창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낙후된 구도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만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건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예술발전소와 더불어 대구 문화예술 인프라의 든든한 축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 이 공간 역시 새롭게 재탄생한 곳인데요. 수창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연초 제조창에서 근무하던 사원들을 위한 주거지였습니다. 여기 수창청춘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된 이후에 빈 폐허 건물로 남아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만 1996년 폐쇄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 공간은 버려져 있었는데요. 이 공간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2016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가진 아파트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정돈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이 가진 시간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수창청춘맨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동과 B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동을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C동은 이 A, B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층, A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청춘맨션은 처음 지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청춘맨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맨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돈된 내부는 청년 작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청년 작가들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자리한 것이죠. 시간의 저 너머에서 방치되며 사라질 수도 있었던 아파트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만나 재탄생하게 되면서 이 공간 자체도 청년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좀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그래,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미술로 이야기되는 시각적인 예술인데요. 하지만 예술은 이러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모두 예술인 것이죠. 수창 청춘 맨션에는 이러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 청춘 맨션에도 미술 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소하고 확실한 추억으로 남는 날씨 좋은 주말. 수창 청춘 맨션에 입주한 예술 작가들이 꾸미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또는 표현할 줄 몰랐던 내 안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드러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술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주로 만나는 일이 많죠. 이렇게 예술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경험은 드문데요. 수창 청춘 맨션에서는 이렇게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창의력을 발전시켜주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술을 접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죠. 그러한 본성을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도구로 예술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 맨션이 존재하는 이유죠.
어쨌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유산의 하나인 연초 제조창의 변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의 공간이 예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역 작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실험과 도전의 공간으로,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 예술 향유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대구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중심축,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서로 긴 모양의 형태를 띈 바다와 내륙을 아우르는 풍요의 땅 화성. 남북국 시대에는 무역 거점으로,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길목에 있어 물자가 모이는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였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화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서울보다 면적이 1.4배 넓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수학도 잘 되고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그만큼 수탈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더 민중들의 저항이 강력했었고요. 알고 보면 화성시는 자주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격렬히 표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대적인 3.1운동이 전개됐던 곳입니다. 일제 총칼에 맞서 거센 무력 시위를 벌였고 피해도 컸는데요. 가장 잔인한 학살로 기록된 제암리, 고주리 사건은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린 상징적 사건으로, 이를 해외에 알린 이가 바로 선교사 스코필드입니다. 일제의 강력한 수탈에 저항하는 강력한 민중들의 한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 지역, 우정장안 지역, 제암리 쪽, 향남 지역, 또 동탄에서도 있었고요. 이렇게 곳곳 전 전역에서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화성시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그 숨은 뜻을 알리고자 건립한 3.1운동 만세길 방문자 센터. 방문자 센터는 오래된 지역 보건지소를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품은 채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담아 전시 공간과 쉼터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26년간 보건지소를 운영됐었는데요. 우정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통폐합되면서 폐건물로 방치가 돼 있던 것을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화성시가 오랜 연구 끝에 만세길을 복원을 하고 그 만세길 가운데 방문자 센터를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만세길은 우정지역 주곡리를 시작으로 민중 2천여 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곳으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길인데요. 장안면 석포리, 수촌리를 거쳐 우정읍 쌍본산, 화수리까지 31km에 이르는 길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복원한 역사 탐방로입니다.
센터 바로 앞에 보시면 참사터라고 간판이 있어요. 그 주재소의 순사, 가와바다 순사를 도망을 가는 거를 2,000명의 민중들이 와서 처단했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적격의 장소였고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첨탑 형태의 추모탑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쌍봉산에 모여 횃불 시위를 했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치열했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추모의 공간으로 만세길의 정체성과 여정을 응집한 방문자 센터는 리모델링 이전의 건물 자재 일부를 살려 원래 존재했던 벽에 새로운 벽을 쌓아 올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마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더 담아내기 위해서 약간 조형미 좀 담아서 이제 시간의 벽이라는 컨셉 하에서 기존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텀을 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벽 위로 격자 형태의 구멍이 뚫린 곳에 새겨 넣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겠죠. 또한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머물다 갈 수 있는 평상에서 우리는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운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역광이라고 할까요? 사진이 저희가 실루엣만 보통 나오게 돼요. 저희가 그때 운동했지만 저희가 기억하지 못했던 얼굴은 모르지만 익명의 독립운동가 분들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상은 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열들의 치열했던 투쟁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평상 너머의 대나무가 마치 독립운동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평상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원 역할을 했었잖아요. 더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했던 것이 이제 평상이 아니었을까. 평상의 그 과거의 의미를 좀 공간에 담아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약간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현재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에 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으로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3.1운동에 대해서 하신 것 일부를 그냥 여기 도슨트 선생님이 계셔갖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느낌도 새롭고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힐링도 되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 누구나 와가지고 와서 기억하시고 쉬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 내륙으로 한참을 달리면 아파트 단지와 논과 밭이 펼쳐진 동네가 나옵니다. 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동네에 자리한 독특한 외형의 미술관. 더욱이 넓은 공터에 자리한 회색빛 콘크리트 몸체는 미술관의 남다른 태생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전에는 이 지역이 대단히 이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다가 그게 중단이 돼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찜질방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사업성이 맞지 않아 이제 짓다 만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짓다 만 것을 다시 새롭게 이제 보는 공간 이제 기획자, 공간 전문가, 설계 전문가들이 이제 이 미술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완성하는 대신 기존 건물의 골조와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건물 외관의 마감을 전혀 하지 않은 덕에 찜질방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습적인 분위기의 미술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벽체 곳곳을 뚫고 천장을 과감히 드러낸 야외 갤러리는 하늘이 보이는 지붕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나눠진 공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 됐습니다. 방이라는 곳은 이제 또 너무 이제 구조적으로 막힘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천장을 뚫어냄으로써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독특한 이제 공간이 탄생이 되는데 이런 독특한 공간들이 사실 작가나 건축가 뭐 이런 게 공간 기획자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챌린지로 다가와 영감을 주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우수한 아티스트들을 이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저 공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주는 독특함은 곧 예술가들의 창작에 영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독창적인 설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계절과 날씨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 다양한 작품 연출이 가능합니다. 공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이미 다 지어진 건물에 일으킬 수 있는 건 계절,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때와 비가 올 때와 저렇게 햇살이 예쁠 때가 공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실내 안에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식이 아닌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장소성과 스토리를 디자인에 담아내며 다양한 얼굴로 공간 요소를 재미있게 살려낸 미술관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목욕탕을 개조했다고 들었는데 목욕탕을 개조한 미술관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선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 작품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또 야외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이 예술 작품을 느끼고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천에서 이 휘날리는 이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재미난 구도가 돼요. 사진을 찍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폐허로 그냥 남기는 것보다 그 공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찜질방으로 설계됐을 당시 남탕으로 활용될 공간은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욕탕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만큼 평면 구조로 구성된 여느 미술관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탕을 연상시키는 움푹 파인 바닥 공간과 계단은 새로운 작품으로 색다른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역에 좀 이 소통의 공간, 찜질방으로 태어나고 원래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이라는 그 지역에 좀 소통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뮤지엄이라는 미술관이라는 공간 프로그램이 맞았고 그것을 이제 찜질방에 입히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태어난 거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움이 되고 디자인이 된 미술관은 공간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여러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찜질방 입구와 식당은 서재와 카페가 되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로 일상적으로 누구나 찾아와 차 한 잔을 즐기며 편안함을 누리고요. 2층 옥상의 여자 찜질방 자리는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층층이 나누어진 데크에 앉아
마음껏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재발견하고 그다음에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재생산을 했을 때 사실 버려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찜질방은 이런 모양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찜질방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재해석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산, 그래서 미술 공간으로 생산을 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 사실 버려질 만한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철학도 좀 반영이 저희가 됐습니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무성하게 자란 풀들로 덮여있던 야외 공간은 특별 전시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실내에서 전시하기 어려운 대형 작품을 곳곳에 설치해 산책을 하듯이 돌아다니며 예술 작품을 즐깁니다. 저희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 또 이런 주제, 또 이러한 기획들이 이 공간을 계속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에 요새는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물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조용한 시골 마을 수화리.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문을 닫은 학교가 있는데요. 이 폐교가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새로워졌습니다. 텅 빈 운동장과 학교 건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간이자 문화로 소통하는 지역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유학 시절에 이렇게 창고라든가 어떤 커다란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평면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입체 파트나 다른 영역,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공예 파트랑 같이 있으면 서로 간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좀 넘나들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대학 강의를 하던 시절 우연히 이 지역 폐교를 알게 된 박석윤 관장은 연극, 디자인,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평소 꿈꿨던 뜻을 이곳에서 펼치는데요. 한때는 25명이 폐교를 채웠지만 지금은 7명의 작가만 남아 어떠한 방해 요인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교는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열린 예술 창작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입체나 아니면 연극이나 평면이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에서 또 영감을 또 받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와서 작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작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는 다른 영역의 작가들과 서로 영감을 나누며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입주한 지 10여 년이 훌쩍 넘은 작가들이 대부분. 그 중에서 자연의 생동감을 작품에 표현하는 김원기 화가는 24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작업실 공간 이외의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옥상에도 올라가도 되고 또 나무 숲속에 가서 작업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이 제 작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로 독창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이곳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 속에 풀어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채워지고 변해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직접 용접을 하고 망치로 두드리고 직접 재단을 하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건데 특히나 이제 야외에 나와서 아이들이 직접 뭐 만져볼 수도 있고 햇빛을 비쳤을 때 색감이 다르고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하면서 더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과거 급식소로 사용하던 공간은 전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도심의 갤러리와는 달리 온전히 작품만으로 보여주는 소박한 공간인데요. 폐교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살린 작품은 물론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아트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이 학교 풍경들이 다 예술 공간들이에요.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 작업 공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이 여기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창작 작품으로 탄생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생시키는 창작의 산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던 1층 교실은 미술체험실이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 공간이 됐습니다. 그 옛날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들고 그리며 내일을 꿈꾸는데요. 그런 꿈들이 연그러 평범하던 복도는 아이들의 예술 작품으로 꾸며진 환한 공간으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꼭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거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런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자연미라는 보통 그런 얘기들을 쓰긴 하는데 미술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 자연과 뭐 생태와 연계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새소리나 아니면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이제. 또한 예술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이라는 특성에 맞춰 예술과 농업의 연결고리를 찾아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배우고 즐기는 농촌 체험으로 아트센터와 지역 농민들이 상생을 통해 함께 나가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지역민들과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는 곳이 되길 꿈꿉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산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소득도 발생이 되고 또 반장님이 오셔서 전혀 몰랐던 예술이라는 것도 접하게 되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마을 주민과 같이 공생하면서 여지껏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영원히 보존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추억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학교는 세월의 흐름에 폐교를 맞았지만 예술이라는 색을 입고 지역의 활기를 일으켰습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이 있는 곳, 그런 예술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주는 공간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 공간에 의해서 지역이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폐교도 마찬가지로 이 폐교가 어떤 지역에 있어서 어떤 등불처럼 나름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 이곳이 그러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이길 바라는 거거든요. 미술관이 좀 매개자의 역할, 소통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작가님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람객의 목소리들을 수집을 해서 도시는 미술관에 다양한 창작자들을 외부에서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들이 그것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설치 아트나 건축 그다음에 뭐 조각 이렇게 좀 다양한 예술을 좀 의미 있게 경험해보는 새롭게 경험해보는 기회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예술 문화가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역을 이끄는 한 축이 됐는데요. 그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새겨보며 공간의 놀라운 힘을 다시금 느낍니다.